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6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3거래 연속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가 크게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늘 내일 2거래일만 남아 있는데요. 시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0.16% 하락한 3,14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0% 상승한 1,043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네포텔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건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건대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건대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설명절을 이제 이틀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원래 변동성이 없습니다. 딱 이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폭등 나오는 경우들이 한 10년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명절에 앞둬서 늘 있는 흐름인데 크게 폭락하지도 않고 크게 급등하지도 않고 그냥 잠잠한 정도의 흐름. 근데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체감은 여러분들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 당일 하루로 마이너스 3%, 5% 이렇게 깨지는 경우들은 안 나올 거고 한 1%에서 2% 정도 흔들렸다가 오늘 종가에서 2% 정도 흔들렸던 애들은 1%권역으로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1%밖에 안 흔들린 애들은 조금 더 밀려갖고 1.5% 더 빠지거나 아니면 보합권에 있는 애들이 1%로 빠지든지 그러면서 등락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좀 이어질 전망인데,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변동성이 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을 주면서 좋아지려면 추석 이후를 기대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섹터에서 움직이는 종목들과 그리고 업종들을 좀 잠깐 살펴볼 텐데 일단 먼저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5일선에 붙어 다니면서 그냥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5일선에 붙어 다니는. 그래서 이게 장대음보로만 깨지는 흐름만 안 나오면 되는데 이 흐름이 나오려면요. 이게 장대음보로 깨지려면 일본 시장이 한 5% 빠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박살이 나야 되는데 어제 미국 시장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반등을 조금 줬습니다. 아주 강한 반등은 아닌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세를 만회를 하려는 그러니까 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멈추려고 하는 어쨌든 양봉의 모습 나왔죠. 완벽하게 돌아간 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더 올라가줘야 돼요. 미국 시장은 이렇게 하루 더 올라가줘야 얘네들이 다시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구나가 나오는 거고 이런 장대 양봉이 아니고 도치 비슷하게 또 나오면은 그냥 얘네들이 또 옆으로 또 횡보하겠구나 내지는 또 하락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나스닥도 하락세를 조금 멈춰보려고 잠깐 멈추는 양봉이 나왔지만 돌리는 흐름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어제 일본 시장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고 오늘도 별로 떨어질 생각 얘네들도 없고요. 중국 시장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개장을 해보면 또 알겠지만 그렇게 얘네들도 폭락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글로벌 시장에 맞춰가지고 급락하거나 혼자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잠잠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리거나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서 어쨌든 이렇게 움직일 때에서 어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을 줬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 아침에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죠. 건설, 철강, 조선, 기계. 그래서
그래서 지금 건설, 철강, 조선주, 뭐 기계주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쪽 애들이 아침부터 강하고 지금도 강세에 떠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5% 이상 급등을 했었던 뭐 GS건설부터 해서 이쪽의 모습들은 조금 더 낙폭을 줄이면서 2%대로 축소가 되긴 했지만 오늘 시장이 올라가진 않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강한 건 맞죠.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가 일단은 움직였던 흐름들이 올해 초에도 작년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주가 움직였습니다. 작년에 2번 그랬어요. 작년에 그랬고 올해 초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 속에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두산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거 기억나시죠? 해운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계, 조선, 해운 이쪽 애들이 경기 민감주로 포함이 돼서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철강주 추천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건설주도 추천했었고 그 종목들이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보면 작년에 추천했을 때 굉장히 강했었죠. 핫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핫했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서도 핫했고 건설주 봐봐요. GS건설, 현대건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GS건설도 추천했었고 현대건설 추천했었고 현대제철도 추천했었는데 추천했던 이유가 경기 회복이라는 이름 하에 코로나의 시대를 벗어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그때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그 뒤에 항상 뭐가 움직였냐면 바로 소비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소비주도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움직이는 흐름을 보니까 원래는 이게 지수가 급등을 할 수가 없는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설마 대형주가 먼저 치고 가겠어?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자체가 추석 전에 안 움직인다는 거를 개인 투자자도 알기 때문에 대형주를 공략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반대로 먼저 경기 민감주서부터 무거운 애들부터 지금 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이쪽을 지금은 그러니까 짧게 하루 이틀 정도나 아니면 추석 끝나고 바로 막바지로 추석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10월 달 전까지는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이쪽을 매매하는 게 5% 먹기는 더 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수급도 건설주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오늘의 표역 종목은 건설주 하나 가지고 나올 텐데 예전에도 한번 표역 종목으로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 40%의 수익률을 찍었던 종목이고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수급이 괜찮아서 좀 이따가 그쪽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그쪽이 움직이고 나면 그 뒤에서는 경기 소비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건설주들은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에 대해서 뭐 조만간에 뭔가 뭐 25곳 후보지를 뭐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 이런 쪽 해갖고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게 모두 맞물려서 먼저는 대형주 쪽에서는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조선주보다는 사실은 다른 쪽을 조금 더 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조선주도 뭐 현대중공업 뭐 IPO도 있고 뭐 이슈는 있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쪽 애들 기준으로 흐름들이 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은 박스권이다, 폭락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 시장은 변동성이 크게 없을 거다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은 박스권이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6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9월 6일 성우하이텍 8.8% 수익률 달성했고요. 9월 8일 편입된 SM라이프디자인 5.4%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IHQ 3.5% 수익률 달성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IHQ가 3.8%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어제 편입된 CJ-CGV 1.7%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66.4%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금호건설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건설주인 금호건설입니다. 지난번에서도 금호 산업일 때 이름 바뀌기 전에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중간에 이름이 바뀌면서 금호건설이 됐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호산업이 있을 때 추천했었고 금호건설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크게 했었던 아마 40%의 수익률을 달성했었던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건설주들 안 그래도 제가 건설주들 상담 계속 하다는 거 보면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죠. 삼성엔지니어링 4만 원 갈 거다부터 해갖고 현대건설도 장기적으로 볼 땐 좋다. 단기적으로는 모양을 만드는 중이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때서 다시 뭐 공략하는 쪽으로는 괜찮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최근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두고 봐야 된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은근히 건설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고점 돌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석 이후에서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게 되면 물론 이건 가봐야 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철강주, 조선주보다는 건설주가 제일 좋은 쪽으로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계속 상담을 하거나 최근에서도 얘기할 때에서도 철강주, 조선주 이쪽보다는 물론 뚜껑을 열어봤을 때에서 조선주가 제일 화끈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모양새를 보거나 아니면 수급을 봤을 때에서는 건설주가 대형주 쪽에서는 건설주가 제일 모양이 괜찮습니다. 올라갈 목표치도 더 크고요. 철강보다 더 크고 뭐 모양도 괜찮아서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이슈도 뭐 단단하게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건설주를 일단 단기적인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추석 이후에서 움직일 때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일단 그 부분으로 일단은 제일 만만해 보이는 금호건설을 뽑아왔으니까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일 표역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표역 종목은 CJCGV 드렸었죠. 바로 이제 영화 관료주 쪽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어제 움직였던 이제 소비주들이 좀 밀리기는 해요. 밀리는데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뭐 롯데건강개발은 마이너스 뭐 1%대 0.9, 1%대 정도. 하나투어도 0.3% 정도 빠지는 것밖에 안 나오고 최근에 한 20% 이상 급등한 거에 비하면 오늘 빠지는 거는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파라다이스 어제 올라갔던 거에서 1.6% 정도 빠지는 거. 저게 지금 소비주 쪽에서 빠지는 게 저게 많은 거고 대부분은 GK 0.9% 빠지고 강원랜드 0.3%, 호텔신라 0.7% 빠지고 대부분 0.7 아니면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 등락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쪽 소비주들은 바닥권역에 있기 때문에 빠질 폭은 크지 않지만 반대로 개인들의 손이 많이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그 대형주들에 비하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면 뒤에서는 이제 순환매로 소비주가 움직일 거니까 나쁘지는 않다라는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CJCGV 차트를 보겠습니다. CJCGV. 자, CJCGV. 지금 영화의 산업도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관객 수들이 점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접종자가 지금 이제 66%대, 이제 67%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뭐 내일이면 68, 9%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추석 전에서 제가 70% 될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영화도 전년 동기 대비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확실할 거고 확실히 작년보다는 관객 수가 지금 월등히 좀 많습니다. 근데 2010년도 이전에 이제 그때 관객 수로 돌아가기에는 아직은 한참 더 올라와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실적들이 다시 좋아질 거고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가기에는 차트는 괜찮아요. 차트도 괜찮고 그다음에 잡주도 아니고 시가총액 1조짜리 넘는 종목이고 뭐 과거에는 이거보다 시가총액이 더 됐겠죠. 당연히 지금보다 한 4배 정도는 시가총액이 더 됐었던 종목인데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3조대 이상을 할 수 있었던 과거의 흐름과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어제까지도 그렇게 크게 뭐 수급이 나쁘거나 꼬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는 계속 팔고 있지만 그 파는 부분들을 연기금과 투신과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다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불안해서 다 던지고내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조정받으면 물려도 차라리 이런 데서 물리면 나중에 다시 살아나요. 물리면은 누가 이거를 땡겨 올리냐면 CJ그룹에서 알아서 책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흔들리면 오히려 더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흔들림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어제 32,000원대에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건데 뭐 밀리면 다시 공략 또 하면 됩니다. 어차피 안전한 종목이고 망할 회사도 아니고 수급도 좋고 차트도 바닥에서 우상향으로 이 코로나만 딱 사라지면 우상향으로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라서 어쨌든 32,000원대에서 어제 공략을 했지만 더 밀리면 더 사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석 이후에서 이거 안 내려올까 봐 어제 그냥 32,000원대에서 얘기한 건데 뭐 정작 정말 사고 싶은 자리는 이 자리겠죠. 작년에도 이 CJCEV를 추천했었고 작년에 CJCEV 추천했을 때 가격은 아마 2만 뭐 5,000원대도 추천한 거 기억이 나고 2만 2,000원대, 2만 1,000원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바닥에 있을 때도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다. 작년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고 지금은 약간 그거에 비하면 아마 30%인가 40%인가 올라와 있는 상황일 텐데 근데 여기서 뭐 내려와야 이거를 살 수 있지 이거 이제 안 내려올 것 같아서 조금 추석 전에 미리 좀 얘기를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금호건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건설. 건설주들 흐름이 오늘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뭐 GS건설 뭐 올라가다 밀렸지만 그다음에 현대건설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고점을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밀려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추석 전에 누가 건설주를 저 무거운 거를 누가 공략을 하겠어요.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추석 전에서 주식을 팔려고 하거나 공략을 안 하려고 하거나 대부분 물려있는 종목에 대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지 건설주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경기 민간주 쪽에서 지금 움직임이 좀 잡히니까 그래서 오히려 강한 쪽으로 꺾어서 들어간 건데 현대건설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저는 그래서 저게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서 만약에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건설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물론 가벼운 쪽에서는 제가 소비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가벼운 쪽에서는 백화점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떠 있는 애들이 더 갑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먼저 갈 것 같고 걔네들이 먼저 가서 날아다니면 그 뒤에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업종이라든지 엔터주라든지 뒤늦게 따라갈 것 같고 그래서 먼저 가는 애들이 이제 순서는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대형주 쪽에서 움직이게 되면 IT는 뒤에 움직일 것 같고 먼저는 얘네들이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건설주들이. 그래서 IT는 좀 후순이고 건설주들이 좀 앞서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뭐 IT가 후순이기 때문에 IT 부품주가 안 움직이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면은 동진세미캠 보면 최근에 원익큐브도 움직였지만 동진세미캠을 보면은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등을 좀 많이 줬고 얘가 반등 나오니까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면서 지금 순환매 나오면서 바로 올라와 주죠. 그러니까 IT 부품주에서도 지금 순환매라는 게 나오고 있고 거기다 원래부터 강했었던 그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이쪽 애들 뭐 후성 뭐 말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맨날 여러분들한테 자주 자랑했었던 종목 빠지지도 않고 계속 살아있죠. 안 죽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러니까 IT 섹터들 죽질 않습니까? 시장은 안 죽어요. 종목들 보면은 강한 애들만 강하게 또 움직이니까 조금 그렇기는 해도 강한 애들은 강하고 그다음에 순환한 애들은 또 순환을 하는 그런 지금 시장 흐름은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어서 아까 그래서 솔브레 홀딩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원익큐브라든지 그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순환매라는 부분에서도 뭐 조금씩은 움직여져서 그렇게 시장이 질이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추석 연휴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IT 부품주가 있다면 파는 것보다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왜냐하면 걔네들이 이렇게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순환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바닥에 있는 걸 팔았다 이렇게 반등 나오면은 마음만 상하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은 바닥에 있는 애들로 괜찮고 떠 있는 애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설마 뭐 떠 있는 후성을 이거를 19,300원에 갖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떠 있는 것들은 비중만 조절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건설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나쁘질 않으니까 이런 애들도 매매를 쳤을 때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다만 무거우니까 뭐 바로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뭐 추석 이후에서나 아마 수익 달성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수 가격은 뭐 그렇게 급할 게 없습니다. 뭐 지수가 뭐 급등이 나와야 뭐 급하죠, 그렇죠? 지수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밀려 있는 뭐 크게는 안 밀리겠지만 이렇게 밀려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질 때는 지금은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분차트를 보면 13,200원 정도로 밀리면 한번 거기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안 들어와도 뭐 추석 이후에서 얼마든지 또 건설주 같은 경우들은 장만 움직여주면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생길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안전한 섹터로 건설주, 왜냐면 수급이 좋거든요, 이쪽 애들이. 지금 이 금호건설도 수급이 좋아요. 이렇게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어제 많이 샀고 그다음에 최근에서도 이렇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떨어지면은 손해 보는 건 개인이 손해 보는 게 아니고 기가 외국인들이 손해 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저점에서 해놓으면 그래도 단탁거리는 나올 수 있는 오히려 거꾸로 안전할 수 있는 추석 전 공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금호건설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금호건설 만나고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공략해 보자 말씀 주셨고요.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수급이 좋고요. 매수가는 13,200원 정도에서 밀리면은 공략해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일양약품요. 일양약품. 네. 참 속을 썩이고 있네요, 그렇죠? 제약수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진짜 속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약주 작년 12월 달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많이 좀 조심하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도 20% 됩니다. 매수 가격은요? 매수가 7만. 7만? 네. 7만 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 달에 많이 좀 경고를 했었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약주들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예전에 제약주들, 원래 제약주를 좀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매수를 하면 이게 매도를 잘 못해요. 손질을 잘 못해요. 아니. 매수를 하고 손절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IT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조선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건설주를 좋아하듯이 지금 제약주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약주도 좋아해요. 그렇죠. 제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제약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네. 그분들이 좋아하냐면 제약주들은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이고 깔끔하게 다 급등을 하고 했던 흐름들이 2017년도에도 있었고 2019년도에도 있었고 종종 자주 겨울만 되면 잘 움직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서 코로나 이슈가 돼가지고 그 많이 벌었었던 혹은 주도주였던 그 제약주의 그 기억 때문에 제약주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몇몇 개는 막 급등을 해요. 근데 대부분 급등하는 종목들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수익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팔고 없어요. 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럼 물린 종목들은 원래는 제약주가 하나, 두 개가 급등을 하게 되면 나머지들도 알아서 다 급등하면서 죄다 움직였던 흐름들이 이제 주도주의 강세, 그다음에 제약주의 강세장에 나왔던 흐름들인데 이게 작년 12월 달서부터 해서 완전히 이게 바뀌었습니다. 강한 건 계속 강하게 가고 안 가는 애들은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 12월 달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3개월 동안 종목들이 마이너스 60% 빠진 애들도 있고 대부분이 마이너스 40% 떨어지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12월 달에 제약주 이제 조심해야 된다를 얘기를 하고 나서 3개월 지나고 나서 제 공개 방송 열을 연 다음에 제약주들 40% 빠져 있는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때 당시 공개 방송 때. 그래서 많이 빠져가지고 빠진 상태에서 또 단타로 또 들어가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고 팔고 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딱 일양약품처럼 돼서 대부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제약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님만 물린 게 아니고 제약주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긴 하지만 좀 비정상은 아니고 제약주들의 흐름이 지금 다 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갖고 있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늦었어요. 너무 네.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손절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리고 이게 빠진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약주가 망하지만 않으면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올 텐데 그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그 중간 과정 있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악재들이 떨어질 겁니다. 제약주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약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잡다가 이거를 버티지 못할 만큼의 큰 악재를 하나 떨어뜨려요. 예전에서는 이제 제약주들 바닥을 치기 전에 무슨 이슈가 있으면 미국에서 리베이트 사건들이 터져지면서 제약주들을 막 안 좋은 이슈로 해갖고 미국의 제약주들이 막 급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제약주들도 같이 덩달아서 급락을 잠깐 했다가 다 개인들이 손절하니까 나중에서 한 4개월, 5개월 뒤에 움직이는. 그러니까 악재가 터지고 나서 바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악재가 터지고 나서 그걸로 또 공포를 준 다음에 올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법 리베이트 뭐 이런 자금들 뭐 이런 얘기들이 터지면서 한번 바닥을 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버티면 또다시 제약주의 흐름은 다시 올 거고요. 그러면 일양약품이 과거에 이렇게 강하게 왔던 흐름들이 나중에 다시 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버텨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일양약품은 잡주도 아니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주가 좀 많이 있어 지금 손질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해서 답답해서. 맞아요. 추가 매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없다 생각하고 묻어놔야 돼요. 만약에 부실주면은 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일양약품은 절대 부실주도 아니고 저도 일양약품은 그러니까 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제약주가 강할 때에서는 저도 일양약품을 자주 추천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회사도 괜찮고. 근데 지금은 움직이는 제약주들이 죄다 작전주만 움직여요. 제약주들이. 그래서 과거의 흐름하고 틀린 거예요. 과거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제약주 하나 급등 나오면 나머지도 막 따라 움직이고 막 죄다 움직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막 뭐가 상한가를 가든 뭐가 급등이 나오든 뭐가 날아다녀도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작전주가 맞아요. 아니고서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다른 제약주도 마찬가지죠. 뭐라고요? 다른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크게 수익 나고 있는 게 혹시나 있다면 그건 작전주예요. 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약주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500% 이상 수익 난 거나 300% 이상 수익 난 게 있다면 네. 그건 작전주라고요. 없어요. 작전주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건데 근데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건 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팔았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주를 만약에 30개를 샀다. 그럼 그중에 분명히 3개는 폭등을 하고 있을 건데 그걸 이미 다 팔고 없을 거예요. 다 빠지고 있는 것만 다 약한 것만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미 대응하기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주들은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좋아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언제 다시 제약주들이 또 강세로 띄우게 되면 제가 또 제약주를 밀긴 하겠는데 지금 당장은 제약주들은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올 겨울까지 한번 참아보세요. 뭐 겨울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죄송하지만 셀트론 제약도 여보세요? 종목 상담을 이제 연달아서 계속 하다 보면 뒤에 있는 분들도 또 해달라 그러고 또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예. 그건 할 수는 없는데 예. 셀트리온도 꺾여 있어요. 예. 저도 별로 좋게 보진 않아요. 기업은 좋아요. 실적도 좋고. 그러나 셀트리온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른 제약주도 살아나지 않고 하는 부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셀트리온은 자주 질문들이 오니까 열심히 보다 보면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요. HLB.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와 있는 애들은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작전주란 얘기예요.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몇 애들이 있는데 거래량이 실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움직여요. 과거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면 HLB 생명과학 당연히 움직이고 그 관련된 막 죄다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죠. HLB 생명과학은 어떻게 됐나요? 제약 한번 볼까요? 다 이쪽 애들은 지금 다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게 작전주예요, 작전주. 그러니까 제약주가 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쪽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이쪽에 작업하는 애들이 이제 땡기는 건데
그래서 이거 대응은 꺾일 때 매도하시면 되고 아직 그렇게 꺾이는 흐름은 52,556원. 52,000원이면은 21선 자리 있죠? 여기 59,000원짜리. 이 자리가 깨지면 차익 실현하세요. 이 자리 안 깨지면은 더 가져가세요. 세력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땡길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더 땡길 수도 있으니까 21선 이탈 안 되면 보유하셔도 되고 21선 이탈되면 뭐 절반을 파시든 뭐 전량을 파시든 어쨌든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뭐 다시 질문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문자 종목으로 모두 투어. 자, 여행 관련주. 기대감 아직 여전히 남아 있고요. 괜찮습니다. 매수 가격은 27,000원이신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미 어느 정도 들어준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이것보다 더 싸게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지금에서 공략한 거는 앞으로의 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부분에서 뭐 공략을 했다 그러면 뭐 나쁘게 얘기할 거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공략을 했다면 조정받으면 더 사시면 되고 뭐 조정받을 돈이 없더라도 25,000원이 안 깨지면 다시 뭐 눌렸다가 가든 그냥 가든 갈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떠 있기는 하지만 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다 공략을 안 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뭐 바닥에 있는 애들 위주로 뭐 공략하려고 그러지 여기 떠 있는 걸 잘 공략을 안 하니까 오히려 이런 애들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시고 3만 원 부근으로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키스트. 키스트. 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만 얼마요? 16,450원 11%. 16,450원에 11%? 예, 11%. 이거 이전에서 굉장히 비싸게 사셨네. 이거 최근에서 제가 17% 정도 수익 내고 팔라고 했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17.7%일 거예요. 이거 들어간 지가 거의 2달 된 것 같아요. 2달? 네. 2달 전에는 키스트 얘기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네, 지금 네. 위치에서는 원래 그러니까 키스트는 방송에서 최근에서는 여기에서 얘기를 해서 여기서 뭐 절반을 팔든 뭐 어떻게 뭐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라 그래요. 다시 내려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시 올라가면은 그 가격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이고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지금 뭐 TF 출범식을 뭐 민주당인가 뭐 그게 기사가 나왔어요. 뭐 출범식을 했는데 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뭔가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열심히 기사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때 맞춰가지고 먼저는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항공주가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여행주가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이 움직일 겁니다.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얘네들이. 네. 아니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엔터주가 바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네. 먼저는 여행, 항공, 백화점 이쪽이 움직이다가 그리고 영화 관련주가 움직이겠죠. 근데 영화 관련주가 또 엔터주랑 또 섞여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은 SM이라든지 YG엔터라든지 이런 애들이 움직이겠죠? 네. 그럼 키스트는 얘네들은 가수들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활동하는 가수들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연예인들 저기예요. 다 드라마.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이진 않아요. 근데 왜 얘를 추천을 했느냐? 얘네들이 다 움직이면 얘네들도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아까 모두 투어도 상담해드렸지만 얘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유가 코로나에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일 약해 어떻게 보면. 근데 얘네들은 직접적이기 때문에 이미 먼저 움직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잡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의 공존 얘기 나오면 당연히 폭등이 나와야 되는 거는 항공주, 여행주, 백화점. 얘네들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히 생각하면 그쪽 애들이 100% 올라가면 키스트는 10% 올라간다. 그럼 좀 억울하지만 대신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먹을 목표치로 그러니까 나중에 쫓아가거든요. 그럼 뭐 나중에 얘기해야 되지만 어쨌든 나중에 쫓아가게 되면 나중에 쫓아가는 속도가 무서워요. 그래서 떠 있는 애들은 떠 있는 애들로 강해서 좋은 거고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따라갈 거니까
저쪽에 있는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한 이유는 저쪽 애들이 먼저 움직이면 아마 손절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저쪽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자고 일어나면 맨날 백화점만 올라가고 맨날 자고 일어나면 항공주만 올라가고 그러면은 키스트 손절하고 싶을 거예요. 이거 손절해가지고 이제 항공주로 들어가는데 그냥 이거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이게 더 안전합니다. 안전하기는.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추매는 추매 가능한데 추석 전에서는 그냥 사서 모아 있는 정도만 되는 거고 사도 내일 안 가요. 네네. 추석 끝나도 안 갑니다. 먼저는 모아가야 된다고요? 원래 겨울 정도까지는 뭐라고요? 아, 백화점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항공주나 먼저는 올라가구나. 저쪽이 가야 돼요. 제가 네. 다시 얘기했지만 영화가 급등을 해야 되고요. 백화점이 급등을 해야 되고 항공주가 급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움직입니다. 네. 목표가까지는 올라오겠죠. 그렇죠. 모두 투어가 한 100% 매수가까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요. 아, 매수가까지 항공주가 한 대한항공 올라온다고요? 여기서 한 50% 급등 나오면 얘도 올라가요. 아, 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소비주들이 급등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쪽이 올라갈 것 목표가를 같아서 얘기하는 얼마로 거예요. 알면 될까요? 목표가? 뭐라고요? 목표가를 얼마로 알면 될까요? 일단 한 16,000원 정도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왜냐면 지금 감사합니다. 너무 지금 네. 가격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전에서 여기서 17% 먹고 팔았던 사람들은 그때 가격으로 16,000원만 올라가도 25%나 올라가는데 16,600원이면 거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16,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기 오스코텍이요. 오스코텍. 네, 35,200원에 10% 월요일날 들어간 거 같아요, 제가요. 비중은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10%요. 10%. 네. 이거는 괜찮은데요? 제가 42,000원만 보고 들어갔거든요. 42,000원 보시고 네. 잘하셨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죠. 이 정도면은 네. 괜찮을 것 같고 네. 실적 추이는 컨센서스가 왜 이렇게 확 줄어들었죠? 네. 근데 차트는 괜찮거든요. 네. 일단은 가져가시고요. 가져가시고 차트 모양 괜찮아요. 과거에서도 이제 치과 치료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급등해갖고 이때 당시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이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네. 정도면은 공략을 할 만한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2,000원 정도 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 이거는 45,000원 이상도 좀 가능할 것 같아서 네. 42,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보유를 해줘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금호건설인데요.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3,200원 이하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0.75% 상승한 13,3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쫓아가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자, 그럼 또 시장은 좀 더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많은 편이고요. 해운주들, 도시가스 관련주들, 철강주들, 그리고 건설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1% 하락한 3,14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7% 하락하면서 1,042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추석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없고 급락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흐름은 그냥 뭐 조금 빠지는 정도,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일단 니케이 지수는 0.1%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거의 빠지질 않고요. 일본 증시는 0.24% 플러스예요. 자, 여기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거는 지연 시세이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지만 상해 종합 지수는 0.24% 살짝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 뭐 돛지 조그맣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떠 있을 거고 니케이 지수는 떠 있는 상태에서 조금 0.1%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정도 모양인데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그러니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도 혼자 낮아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이렇게 추석 전에 조용조용하게 요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가 말겠는데 추석 이후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는 우리나라 완전 면역으로 가는, 그러니까 집단 면역으로 가는 흐름으로 잡히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도래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거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 수혜주들이 움직일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움직여야 될 쪽은 엔터주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엔터주를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제일 바닥에 있고 만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순서로 따지게 되면 후순입니다. 먼저 움직여야 될 쪽은 여행하고 그다음에 백화점하고 항공주인데 그럼 왜 그쪽에 추천을 왜 안 해주느냐?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흔들리면 여러분들 정신이 없어요. 만약에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뭐 뮤바이러스를 검사해봤더니 야 이게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잠깐 나왔다가 그러면 쭉 빠져요. 한 30% 40% 폭락해버리게 되면 뭐 정신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그러겠죠. 이거 잡을 수 있는 바이러스 백신 나왔다. 그러면 또 급등 나오겠죠. 그 변동성이 심할 수 있어요. 흔들게 되면. 근데 바닥에 있는 엔터주들은 어차피 바닥이기 때문에 쟤네들 30% 40% 떨어지고 10%밖에 안 떨어집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흔들었을 때 얘기인 거고 안 흔들면은 똑같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안 흔들면은 올라가 있는 여행주들 알아서 올라갈 거고 엔터주들도 알아서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알아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먼저 지금 떠 있는 쪽에서 변동성이 많이 나올 거예요. 변동성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급등도 빠르겠지만 급락하면은 또 많이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행주, 백화점 이쪽 애들이 이미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떠 있으면 얘네들이 넘어가줘야 돼요. 얘네들이 넘어가줘야 밑에 있는 카지노라든지 영화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음식업종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쪽이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먼저 가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는 뭐가 움직여야 돼요? 백화점 가야 되고요. 항공주 가야 되고 그다음에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행주, 그렇죠? 여행주. 이쪽 애들이 먼저 빨리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추석 전에 얘들이 급등을 할 거냐? 오늘 뚜껑 열어보니까 급등을 안 하겠다고 지금 얘네들이 벌써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추석 이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서는 꼼짝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전히 뭐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내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추석 이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심할 거예요. 변동성이 더 떨어질 겁니다. 움직임이 아까 보니까 뭐 솔브레홀딩스 뭐 4% 움직이는데 내일은 그 흐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의 뭐 내일은 더 잠잠할 수도 있는데 원래 그렇다. 10번 중에 10년 동안에 한 번 정도가 추석 전에 급등이 나오거나 뭐 급락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추석 전에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지 거의 10번 중에 8, 9번은 그냥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석 이후를 노리셔라. 그래서 소비주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OCI? 예. 자, OCI. 오늘 내놨다가 취소했어. 내가 14만 7,500원에 내놨다가 취소했어요. 예. 이거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 제가 한번 OCI만 상담한. 예. 저 이거 한 가지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한 가지만 갖고 계시고 제가 이거 상담한 거를 기억을 해보면은 대략 한 7개월 정도 계속 중간중간에 제가 전화 주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흔들릴 때에서도 제가 괜찮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자, 근데 그때 당시 매수 가격이 얼마셨죠? 갖고 있어요. 예. 잘 갖고 계세요? 예. 자, 그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11만 8,000원에 11만 8천 원에 50%요. 비중은 50%. 그때보다 비중이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 그냥 그대로의 비중은? 예, 그대로 그냥 갖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거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아마 상담을 의뢰를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계속 서울경제TV만 그렇죠. 여기만 그때에서 보고 올라갈 있으니까. 거다, 냅둬라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만약에 수익이 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제가 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일부는 팔라 그랬는데 그때 안 파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다시 안 떨어져, 팔았어요. 그때 안 파져가지고 다시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돼서 다시 전화 주셨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아마 8월 달에도 한번 전화 주셨었죠. 예. 그때 흔들릴 때에서 괜찮다, 다시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진짜로,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어차피 장기적으로 그때도 가져가신다 그랬잖아요. 예, 예. 이거는 그냥 쭉 갖고 가세요. 아, 예. 아이고, 너무 고마워. 얼마까지나 네, 갖고 이거 정거점을 갈까요?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에서는 어디서 물어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15만 원짜리 오면은 이거 조만간에 올 겁니다. 예.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짜리 올라오면 다시 질문을 주시고요. 이건 더 예. 올라갈 거예요. 중간만 어느 정도 그냥 한 18만 원까지 봐도 될까요? 중간에 만약에 박살날 것 같으면은 그걸 잡아야 돼요. 아, 어느 그래요? 순간 갑자기 NC소프트처럼 예, 예.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어느 순간. NC소프트도 갑자기 30% 쏟아지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요. 이게 갑자기 그래요. 카카오도 그러죠. 어느 순간 예. 갑자기 쏟아지죠. 그러니까 예. 주식이라는 게 계속 중간중간에 잘 자라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예, 예, 예. 잘못하면 갑자기 이렇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쭉 하고. 그래서 예. OCI는 아직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고 16만 원까지 끌고 가다가 16만 원 또 체크를 해주고 17만 원까지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요. 그러면 예. 18만 원까지 가는데 중간에 쟤네들처럼 한번 꺾이는 모양 나오게 되면 아니면 꺾이는 흐름들이 잡히게 되면 그냥 뭐 그냥 올라갔던 그냥 30% 그냥 다 미끄러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요? 괜찮다. 예, 예. 하여튼 전화 드릴게요. 궁금하면. 예. 네, 그때 전화 주시고요. 일단 요건 예, 양호하게 예. 보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SDI. 자, 오늘 좀 흔들림이 좀 나오는 중인데 많이 뭐 올라가서 그렇죠, 뭐. 자, 차트를 보면은 좀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이 모양은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지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밀릴 겁니다. 매수 가격 67만 원. 다시 그 가격까지 밀릴 수도 있겠네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근데 밀리면 사야 돼요, 더. 비중이 10%니까 오히려 그 가격대로 밀리면 65만 원까지 밀리거나 그 가격 밀리면 더 비중을 더 늘리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깨지진 않아요. 60만 원 깨지지 않으니까 지금 저점이 여기가 깨져서 그래요. 안 깨졌으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서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밀린다 그래서 죽으러 내려가는 거 아니니까 밀리면 더 추가 매수를 더 하셔갖고 비중을 늘려서 다시 빠졌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 75만 원에서 그 추가 매수했던 부분들만 다시 파시면 됩니다. 매매적인 관점이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동진 세미캠. 자, 동진 세미캠 29,300원까지 올라왔네요. 자, 반도체 재료 부품주인데 과거에 2020년도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 불화수소 이슈, 포토레지스틸이라든지 불화수소 이슈가 있을 때에서 국내 이제 소재 부품주들이 애국 관련주에 갖고 곽강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뭐 그때에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후성도 거기에 포함이 됐지만 그때 당시 후성은 포함이 돼도 꼼짝도 안 했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주성 엔지니어링, 뭐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뭐 SK 머티리얼즈, 뭐 워닝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뭐 동진 세미 이런 종목들이 그때 애국 관련주로 해가지고 왜냐면은 국내 기술로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개발 단계 완성을 했거나 뭐 순도가 99.999%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때 당시 이제 솔브레인이라든지 급등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시죠?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이슈로 급등을 했었던 뭐 솔브레인, 뭐 동진 세미캠, 뭐 워닝 머티리얼즈 그런 애들인데 한동안 상승을 많이 해주고 나서 조정을 오래 가졌다가 지금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29,200원에 사신 거예요. 이제 수익으로 들어오셨네. 수익 날 때는 일단은 안전하게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아요. 나빠서 파는 건 아닙니다. 매수 가격이 싸면 괜찮은데 지금 추석 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서 좀 팔아주세요. 수익이 날 때 좀 팔아주시고 수급은 괜찮아요. 수급은 괜찮지만 그래도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추석 이후에서 만약에 반도체 장비나 재료나 부품주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동진 세미캠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다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추석 전에 이렇게 들어주면 다시 밀려요. 밀리면 다시 얘를 싸게 사면 되죠. 그래서 그 전략으로 매매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시장 급락 없을 겁니다. 추석 전에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주들 특히나 뭐 손절하지 마시고요. 동지세미캡처럼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 추석 이후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익큐브도 마찬가지고 흔들었다 이렇게 들어주는 흐름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급락은 없다. 바닥주 손절하지 말자 의견 주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의원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